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당히 또 중요한 한 주입니다. 지난주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 금리 인하를 했죠. 시장은 좀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오라클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아침에 브로드컴 실적이 발표된 이후 미국 장세에서 급락을 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통합 HD 현대중공업 신주가 상장입니다.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상장 폐지가 된 거죠. 합병했으니까요. 자, 거래소에서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이런 이슈가 있고, 자, 카카오 친구 탭 첫 화면 개편 이전으로 복원이 개시가 된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이 좀 있었어요. 자, 12월 16일 12월 16일 일단 이번 주 미국 경제 지표는 셧다운 옆으로 좀 지연됐던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되죠. 이 12월 16일 날 11월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 약간 뭐 침체된 게 나온 게 주시장에 또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12월 17일자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8일 맞죠? 18일. 12월 18일 날, 17일 날, 12월 18일 맞네요. 18일이요. 여기 이 부분을 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19일 날 미국의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다 연준이 상당히 좀 선호하는 경제 지표라는 점. 아울러서 이제 12월 현지 시간으로 17일자, 우리 시간으로 이제 12월 18일 한 새벽 6시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AI 반도체, 지금 미국 시장 AI 버블 다시 부각됐지 않습니까? 오라클과 이 사상 최고 실적을 부른 브로드컴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어떤 반전의 키를 제공해 줄지 상당히 좀 중요하다.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그리고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죠. 자, 우리 시간으로 이제 1월 달에 이제 삼성전자 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12월 16일 아크릴 AI 인프라 기업인데요. 기술 인프라 기업 공모가 19,500원에 신규 상장하네요. KT 차기 대표이사 결정도 예정돼 있고요. 자, 12월 17일은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신규 상장 공모가는 16,500원입니다. 저궤도 초소형 위성 플랫폼 관련 기업인데 이 스페이스 X 뭐 상장 26년 말, 그다음에 현재 밸류 뭐 이런 얘기 부각되면서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주가 좀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EPS 추정치는 3달러 91센트, 그 다음에 매출액은 128억 4천만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억 128억 맞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EPS 추정치도 상향됐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 지금 지난주 이 좋지 않은 흐름을 반전시키는지 꼭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올해 바이오 대어 또 한 종목이 신규 상장하죠. 알지노믹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RNA 하면 이제 올릭스라는 기업 기억나시죠? 이건 이제 RNA 치안 효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일라일리와 함께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 공모가 22,500원. 그리고 이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
네, 사업이 네, 최종 결정된다고 하네요. 네, 이 조선주 주가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뱅크 오브 재팬, 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회의가 있는데 지금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상하게 되면 엔달러, 원달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청산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또 그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시장에 또 부담이 될지 네, 그거 꼭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19일 날 이날 또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요 점도 꼭 좀 체크하시라. 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2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 않습니까? 네, 크리스마스 끝나면 연말, 그다음에 이제 1월 효과, 뭐 우리 시장의 1월 효과라 하면 저는 어닝 시즌으로 좀 대비를 하자 이 말씀을 네, 드리는 바입니다. 일정, 여러분들 이 일정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매주 여러분과 한 6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큰 도움 된다는 말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좀 도움 계속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제는 네, 시장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한번 네,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pimg.com 가보시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네, 이 헤드라인 보십시오. 네, 기술주와 AI 주식들이 네, 급락, 아주 폭락을 맞이한 거죠. 이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의 이제 실적, 근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또 AI 버블론에 대한 경고, 메시지 가능성, 네, 이런 부분이 네, 시장에 또 발목을 잡은 거죠. 네,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코멘트도 좋았어요. 2025년도 전체 AI 매출 2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성장.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근데 현재 AI 수주 잔고가 730억 달러에 회사 측에 이렇게 내는 게 좋습니까? 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본 적 없는 수주 주문 예약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예상보다 좀 덜 나왔다. 이러면서 브로드컴 주가가 무려 14.43% 급락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뭐 반도체, AI 칩 반도체들,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오라클이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등등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스닥 지수가 1.69% 하락 마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좋은 소식이 나와도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한 거죠. 뭐 챗GPT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12월 12일 날 왜 미국이 이렇게 빠졌냐? AI 수익화, 마진 의심이 좀 재점화됐다는 거죠. 오라클과 브로드컴, 네, 오라클에 의해서 이 브로드컴까지도. 네, 브로드컴이 실적 자체는 강했지만, 진짜 강했습니다. 향후에 마진 압박, 특히 AI 칩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희석 경고가 나오면서 AI 테마 전반에 부담을 줬다. 오라클은 이제 그 전에 또 가이던스 쇼크 이어졌고 여기에다가 원투 펀치를 맞으면서 네, AI 테크주들 주가가 이제 빠졌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1.69%. 그러나 다우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테크주였던 차익 실현 이후에 산업재나 유틸리티 쪽으로 네, 매기가 좀 순환매가 돌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AI 버블 우려를 버블 우려로 주가가 좀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향후 전망을 뭐 좋게 본다 하면서 어떤 반전의 계기를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이번 주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및 HBM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다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 이 챗피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현재 미 국채 상승이 또 성장주의 밸류에 좀 부담이 됐다. 테크주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방어주 쪽으로 매기가 붙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죠. AI 반도체 가장 강한 역풍을 맞았다는 얘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네, 5% 네, 급락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ETF도 당연히 뭐 5% 가까이 하락을 했죠.
자, 원달러 환율은 1474원 네, 보이고 있네요. 잠깐 환율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잠깐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 네, 기사에도 14일 날 밤에 나온 기사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위협에 정부가 휴일 네, 긴급회의 소집에 대응을 논의했다는 내용 네, 도 있으네요.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마트 신세계 푸드 공개 매수 한다는 소식이 주말에 들렸고요. 자, 로봇 네, 지난 금요일자 상당히 좀 좋았다. ETF가 뭐냐? 뭐 그런 기사 같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시 여기를 보시죠. 이 나스닥 지수고요. 네. 브로드컴 참 너무 좀 빠졌어요. 그런데 뭐 테슬라 같은 건 또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잠깐 여기 S&P 500 매일 보시죠. 일단 브로드컴이 11.4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7%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다 약세죠. 당연히 오늘 장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도 네, 이러한 영향이 장 초반에 좀 영향을 좀 주겠죠. 그러나 네, 우리 시장은 또 낙폭이 있으면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뭐 미국의 충격 소식으로 하락 출발한다? 거기다 매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장 초반 관망하시다가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지 그럼 당연히 보유죠. 혹은 저가 매수가 되는 영역이 되는 거고요. 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프로토컴도 추가 조정보다는 또 이렇게 빠지게 되면 또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계속 좀 어느 정도 오르면은 차익 매물 나오고 밀리면 다시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게 좀 미국 흐름이죠. 그리고 순환매상 이 테크주나 AI가 조정받게 되면 이렇게 소비재나 뭐 산업재,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좀 매가 붙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또 강하게 또 매수세가 유입되냐 또 그런 건 아니죠. 자, 공교롭게도 테슬라 주가는 네, 2% 넘게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뭐 과대 고평가된 종목이다. 모건 스탠스 어찌고 등급 하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견고합니다. 자, 그런 내용도 한번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바이오 헬스케어 뭐 좀 그렇고요. 네. 일단 브로드컴이 AI 비중 확대, 미래 마진을 깎을 수 있다라는 경고가 어찌고 엔비디아 당연히 영향을 받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I 반도체 전반에 리스크 오프로 동반 약세를 보였다는 내용 있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 약세와 별개로 개별 수급 스토리의 강세. 근데 이 지금 챗 GPT 내용을 100%다 믿으면 안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또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네, 저는 꼭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말씀드렸지만은 일정 이번 주에 지금 경제 지표, 고용 지표, 그다음에 CPI, PC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까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이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러나 결국은 큰 흐름상 빠사 5보 혹은 빠사 58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주가 좀 빠지게 되면 그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졌다고는 하나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나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잘 체크해야 할 것 같고, 자, 국내 증시는 이제 어떻게 보는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네. 자, 코스피는 이달 이제 기간의 대량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날 기간이 엄청 팔아졌잖아요. 근데 또 하루 만에 또 대거 샀어요. 1조 4천억. 거기에 대고 이제 개인은 1조 5천억 팔았습니다. 개인은 최근에 전형적으로 빠사오팔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 탔고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한 모습이죠. 그러면 현물시장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탔냐? 일단 외국인은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 다음에 하나 에로스페이스 5% 넘게 올랐죠.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포스콜딩스, 일동제약 등을 순매수했네요. 기관은 하루 전에 목요일날 많이 팔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투산 에너빌리티, BHI 이런 종목군들 상승세가 좋았었죠. 하나에로스페이스나 현대모비스 등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코스닥은 로봇 관련주의 상승이 아주 두드러졌죠.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시총 1조 5천억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1조 6천억 가까이 올랐나요? 여하튼 간에 외국인은 이제 BHI 21% 급등, 클로봇, 그 다음에 LS 마린 솔루션 뭐 이런 종목군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종목들. 최근 좀 조정받았던 신규 상장주 에임드 바이오도 19%나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날 보게 되면 로봇으로 클로봇, 유일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다 올랐죠. 기간은 역시 원전의 BHI, 그 다음에 로봇 등등을 순매수를 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로봇주는 왜 올랐냐? 이미 여러분들 계속 12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 이슈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관련 행정명령 가능성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되면서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이 이제 이날 오는 것은 일단 선물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제 기간의 순매수가 강하게 좀 유입됐다. 이걸로 좀 볼 수 있겠죠. 코스닥 바이오 쪽은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강하게 좀 움직였죠. 이 섹터별 흐름 보게 되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 강세로 이제 견일했죠. 근데 이날 이제 브루드컴은 주가가 좀 시간으로 한 4% 정도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본장에서 이제 11% 넘게 빠졌으니까 이제 오늘장에서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약세로 출발된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수급 동향을 꼭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자. 이 말씀 드리겠고. 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알테오젠 거래소 이전 소식 나오면서 이전 성공했습니다. 야, 이전 이제 주중에서 승인 났지만은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리가캠 차익 매물 나오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또 오른 종목도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은 뭐 로봇이 가장 강한 흐름이었다. 로봇. 아시다시피 클로봇,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이 좀 주도를 했고 원전 관련주 역시 뭐 강한 흐름이었고 뭐 증권 업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하십니다. 왜 제가 이 정확한 수치를 얘기 안 나면 이 수치가 이런 이제 챗GPT가 좀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꼭 좀 챙겨 보시고요. 당일 이제 급등한 종목, 로봇, 자동화, 클로봇, 율로복티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쪽에 원전 기계 뭐 이렇게 BHI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큰 의미죠. 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정했는데 이 내용이 틀립니다.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를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이런 내용도 한번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일본 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환율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증시 영향에 어떻게 좀 미칠지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커진다. 다만 트리거가 필요하다. 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저금리로 이제 엔을 빌려서 더 높은 금리나 수익을 기대하면서 이제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 조달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환차손 발생해서 청산 가능성 이런 게 이제 대두됐다. 그런데 포인트는 그거죠. 포인트는 뭐냐면 이 BOJ 회의에서 추가 인상 의지를 표명할 것이냐. 요게 이제 이런 게 좀 나오면은 좀 시장에 좀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 우리 시장은 또 환율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영향이 복합적이다. 여하튼간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1월 대비해서 어닝 시즌으로 봐야 됩니다. 어닝 시즌, 어닝에 강한 종목군들, 거기에 이제 점차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모닝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